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주제를 바꿔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주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왜냐하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인 가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화 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핵가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혼자 사신 분들 많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혼자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잘 사는 게 어렵습니다.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로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남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정말 없겠죠. 남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걸 좀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1인 가구 잘 살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주거가 불안하면 안 돼요. 뭐 비싼 집이든 허름한 집이든 집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 즉 자가 마련. 이건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일단 1인 가구 월 평균 임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나와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겁니다. 252만원입니다. 여러분 항상 국가기관이 조사한 건 제가 어떻다고 했죠? 세전입니다. 세전. 세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볼게요. 252만원. 252만원 계산해보니까 225만원 나옵니다. 세후 225. 이게 평균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못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평균은 어떻습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여러분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중에 뭐 몇 수천만원 버는 사람 아니면 뭐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게 250이에요. 그리고 모든 통계에서 이제 금액으로 말씀하는 수치는 세전입니다. 세금 떼면 225만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이 돈 벌어가지고 뭐 내 집을 할 수 있겠냐고. 힘들죠 여러분. 중위소득은 그럼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올해 기준 얘기할까요? 올해 기준. 작년 기준. 작년 통계청 기준. 자, 이것도 기억나고 194만원이에요. 194만 1,800원입니다. 이 뒤에 단위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맞을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럼 요거 세후 계산해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좀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이렇습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던가. 여러분 지금 컴퓨터 화면 보고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러분 있잖아. 이런 걸 알아야 돼. 객관적 수치를. 그냥 내피셜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계산하면 세후 한 요렇게 나옵니다. 작죠 여러분? 평균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중위라는 건 뭐냐 하면 중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1인 가구 1등에서 100등까지 세워놓고 그 중에 중간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인 가구를 이제 100명 세워놓고 그 중에 50등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 느낀 건데 젊은 층의 절반 이상 1인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50% 넘게 경기랑 서울에 몰빵이 돼 있어요. 월세가 많이 나가겠죠. 물론 수도권에 가면 이것보다 높겠지. 이것보다 높을 테지만 그래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 저축을 못 한다고. 그럼 이게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저축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축 못하면 미래 대비 못하는 거잖아.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있다고 뭐 떵떵거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 아무튼 제가 아까 그 자가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가 비율은 정말 좀 잔인합니다. 일단 전국 1인 가구 주거 형태, 일단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가가 전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자가가 이게 남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가는 11.5%입니다.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한 거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하고 전세하고 월세가 있겠죠. 그럼 전세 비중. 전세도 18.3%입니다. 18.3%, 25.8. 25.8이에요. 그래도 뭐 전세 정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럼 나머지 월세겠죠. 월세는 52.7이에요. 52.7. 기타가 10%인데, 기타는 뭐 고시원 같은 고시원, 고시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노숙자도 있겠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국을 합친 거고, 수도권 해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이게 남녀를 합친 거거든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내 집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다니. 그리고 이 자가도 순수하게 내 집이냐 봐야 돼. 이것도 자가도 그런 거예요. 빚 없는 내 집, 빚 없는 자가. 이걸로 따지면 더 적어질 거예요. 부채 없는 자가 비율을 따지면 정말 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 중에 자가를 있는 사람들이 부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더 어려워. 결혼한 사람들. 왜냐하면 맞벌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출 같은 것도 보통 이제 1인 가구는 대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시면 대출이 더 잘 나와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 집 사는데 유리해. 이건 여러분들 뭐 재테크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주택 청약도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기본으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불리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 이렇습니다. 봐봐. 자기 집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출처는 어디냐 하면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절대 다수는, 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녀를 가르면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남녀를 합친 거거든요. 자, 남녀를 합친 거, 여기서 남녀를 가르면 여자는 내 장남하는데 5%도 안 될 겁니다. 이거. 이게 남녀를 합친 게 이전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를 분리시키면 남자는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15% 정도 갈 수 있게, 여자는 내가 봤을 때 5% 될까 말까 그래. 더 낮을 거예요.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여자는 자가 비율로 가면 5%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남녀를 나누게 되면 여자는 이 월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월세 비율이 한 60%까지 올라가고, 전세나 자가는 현격하게 줄겠죠. 이게 남녀를 합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층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를 한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번다. 이것도 남녀를 가르게 되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겁니다. 남자 여자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마 자가를 마련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수도권의 자가는 더 힘들 겁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젊은 사람이 자가를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여자분들은 아예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하려면 전문직 종사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푸시를 넣어주신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자분들이 뭐 수도권에서 자가를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자를 버는 소득만 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해야 전세도 있는데 전세도 많다지 이게. 그러면 여자분들이 지금 이제 수도권 가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10년 뒤에도 월세고 20년 뒤에도 월세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수도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세후 300은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 돈을 모으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잖아. 언제까지 월세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주인 눈치 보면서 다달이 나가는 월세 아깝잖아 여러분.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다룰 텐데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월세를 사는 주거 형태가 뭐예요?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그 건물주분들도 빚쟁이에요. 막대한 빚쟁입니다. 그분들도 대출이 은행에 8억 막 10억 넘게 있어요. 넘게 있다니까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금리 올려버리면 그분들 이자 내는 것도 장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나올 수 있는 데가 세입자들 월세밖에 없잖아요. 그럼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대다수의 수도권의 건물주분들 다 빚쟁이에요. 엄청난 빚쟁입니다. 그분들 노후 자금 끄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은행이 대출 거의 받아가지고 다 건물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금리 올려버리면 그분들도 월세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거기도 수요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월세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도권에 버티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잖아.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음식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기 건물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서울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임대료 내고 권리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서울은 권리금 없는 곳이 없잖아. 그리고 뭐 각종 세금이나 뭐 이자 같은 게 올라가면 그분들 이자 내기 빡시죠. 그러면 월세 올릴 거 아니야. 월세 올리면 이제 지금 내는 거가 버거니까 어떻게 돼요? 폐업을 한다거나 버티지 못해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팔고 있는 음식 메뉴 올리겠죠. 단가를 올리겠지.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갈까? 젊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또 인프라가 좋으니까 인프라가 좋은 대로 또 물가 올리겠죠. 그러면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산다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라면 수도권 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서울 사면 뭐 결혼할 수 있고 결혼 못해. 서울 출산율 보면 알잖아요.婚姻율 보면 알잖아. 좀 꼴찌야. 부동이 꼴찌. 서울은 지금 0.5년도 박살나고 있어. 서울에서 왜 결혼율이 떨어져요?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우니까 적은 거 아니야. 돈을 못 모으니까. 그러면 서울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별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서울 가서 마땅히 할 게 없으면 괜히 올라왔다가 이 비싼 월세, 물가에 파묻혀서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고 연명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수도권 올라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돼.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뭘로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과연 거기 물가는 어떻게 비싼가를 생각해보고 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먹으면 이 자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갭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먹어서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여기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